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힘짝이 붙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워렌 버핏이 직접 제안한 버핏세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 한국만큼 버핏세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핏세가 뭔가요? 버핏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워렌 버핏이 만드는 세금이라고. 돈이 워렌 버핏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의 세율이 너무 높다. 자기보다 높다. 이런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세율을 좀 적어도 중간 계층들이 내는 최저 세금보다는 좀 높게 내는 것이 부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조세 부담률이 한 19%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 현재 조금 높아요. 근데 이제 OECD보다는 상당히 좀 낮죠. 한 6%에서 7%포인트 낮은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만약에 1억 5천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소득세율이 한 38%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는 소득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소득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상태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소득으로 소득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미리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세금을 내는 만큼 나중에 국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자기 돈을 내면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국가로부터 보호받은 내용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또 바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국민의 여론을 찾아서 이런 세금을 올리는 방편으로 쓸 수가 있지만 지나치게 국민 여론을 따라가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문제, 공평의 문제는 뒤따름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6일 새 지도부 체제로 들어섰죠. 이해운 대표를 당대표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뽑았습니다. 낡은 보수를 탈피하겠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심만 보고 가겠다. 이런 비전을 밝혔는데요. 지지율에도 약간 변화가 시작된 듯합니다.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역할도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당내 화합도 중요하고 앞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을 보고 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바른정당이 가져가야 될 어떤 정체성 또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른정당이 지금 탄핵 주도 정당으로 줄기차게 해왔는데 이제서 가뭄 속의 단비처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제 지도부가 탄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트렌드를 좌우 진영을 좀 뛰어넘어서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자. 그래서 진정으로 민생 실용정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현장 속에서 실천해보자. 이런 출발선상에서
좋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예. 좋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이 위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밑에 당직자들도 그렇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기 마련이고 또 20명 정도의 의원분들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이 원내교섭단체에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직자분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잘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혜훈 대표가 이게 용광로 속에 녹여서 갈등을 이렇게 네. 녹여서 한번 제대로 화합으로 정치로 가보겠다는데 며칠 동안 아주 열심히 예. 우리 이혜훈 대표가 해주는 걸 봐서 예. 잘 나갈 거로 좀 믿고요. 예.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20명 모두가 다 총력전을 한번 펴보자. 예. 그래서 우리 20명하고 100여 명의 우리 원외위원장하고 함께 공동 20명 특위. 네. 다시 얘기하면 바른정당 민생 특위 Q&A를 만들어서 예. 올코트 프레싱을 한번 해보자. 예. 이런 결의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도 여론조사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 9%라면 야당 가운데서는 1위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예. 친박 패권 세력이고 탄핵 반대 세력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우편에서 좀 지지를 받고 거기서 책임지고 반성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네. 결국 우리 바른정당의 국민들이 지지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물론 탄핵 소추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그 자체 역시 어떤 역사적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성해야 될 보수로서의 반성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보수로서의 반성을 거듭해서 예. 그 허벌판으로 저희가 나왔고 예. 지금까지 항상 그런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네. 줄기차게 노력하고 이번에 대권 도전했던 유승민 후보가 예. 그러한 국민들의 마지막 지지를 받은 것도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는데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 7%, 정의당 7%, 국민의당 5%인데요. 이 내용은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7일부터 29일 사흘간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20%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게 네.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이제 당 체제를 갖춘 것도 있겠지만 전당대회 효과도 있겠지만 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이런 영향도 조금 느끼는 거 아닐까요? 반대급부도. 당연히 예. 국민의당은 그 조작 그러한 사태 이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당은 계속 막가파식으로 막장 토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건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당도 함께 그냥 진정으로 경쟁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좌파 우파 진영을 넘어서 중도 실용정당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바른정당도 그걸 한번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실용 민생정당으로 가보자 하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가면 그러한 외부의 그러한 반사이익 없이 우리 스스로가 20% 30% 올렸을 때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크롱 말씀을 하셨는데 마크롱이 쓴 책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이혜훈 대표 체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만찬회동 상견례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우선 이낙연 총리께서 워낙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분이고 지금까지 협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다른 당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친화를 소통을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서 옳은 건 확실하게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밀어주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제대로 나가자. 그게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 외국에 나가실 때도 이때는 우리가 돕자. 네. 이렇게 의견이 지도부에서 모아지면서 예. 그것도 확실하게 돕고 또 반대할 거 우리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할 거 확실하게 반대해서 우리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 하자는 그러한 걸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반대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상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대엽 후보하고 김 후보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장관직도 해봤지만 그러셨죠? 정말 답답한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손에다가는 5대 비리 원칙 배제, 네. 비리 배제를 해놓고 또 왼손으로는 지금 계속 그러한 분들이 지금 발탁이 되어가지고 예. 청문회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저히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네. 오른손에 그 고리를 딱 긋는 거를 좀 사과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뽑을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텐데 한쪽에다 확실하게 고리를 걸어놓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죠. 예. 정운천 의원께서 전에 복무하셨던 부처가 어디 부처였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였는데 교수 출신은 아니셨잖아요. 아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장관으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현장이 중요하던가요? 교수로서의 이론이 중요하던가요? 당연히 현장이 중요하고 특히 실사구시하는 그러한 부처들은 예. 정말 실사구시 실천에 옮긴 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자리에 임하는 게 해결 주체로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예. 또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 출신 그분은 교육부 장관, 부총리 후보로서는 뭐 실무적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예.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이 된다는 거는 예. 근본적으로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예. 다른 부처 장관, 실무장관, 실사구시 장관이 네. 논문 표절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네. 실질적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은 네.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당 사태는 뭐 도저히 그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네.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만든 사건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지나면 예. 막 그 문제로 덮어질 거지 뭐 이게 크게 확대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워낙 조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났고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마 재발등이 저려왔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뭐 나중에 연합을 하시든 어떻게 합당까지 고민해 보실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마 가지고 걸림돌이라고 볼 수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 바른정당이 주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존재감을 위해서도 예. 연대해가지고 발전하면 예. 그 다음 단계는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바른정당을 놓고 흡수통합론도 이야기하면서 한때는 또 바른정당에 입당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주세요. 어떤 게 뭐 사실입니까?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 당시에는 너무 혼탁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우리 바른정당에 뭐 올 수도 있다 어쨌다 하는 정도도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였고요. 예. 지금 현재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는 이런 막말 같은 거는 좀 자기를 제대로 일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패권 지금 친박 패권 그대로 있죠. 네. 또 막말 파동으로 분열상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무슨 우리 바른정당을 얘기합니까? 예. 또 말이 안 되죠. 예.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이제 바른정당 중심의 보수 통합을 아마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앞으로 금년 안에 추석 전까지 1단계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로지 민생 실용정당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예. 국민들의 지지를
15% 20% 올라갔을 때 예. 그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단계론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 전 농림수산부 식품부 장관을 하셨다니까 예. 지금 우리 가뭄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상임위원도 그쪽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네. 앞으로 추석 말씀을 하셔서 물가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치산지수 정책이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4대강 이후에 바로 지천지류, 예. 그 소하천 정책을 좀 했더라면 예. 이 가뭄 문제도 해결이 많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책은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 앞으로 그 가을철에 이제 추석 때 물가, 예.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지금 국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소홀히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물가는 폭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에서 그냥 뭐 BBQ나 교촌, 치킨 이야기만 하고 있지 사실상 조류독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어떤 역할, 보건복지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운천 의원께서도 꼭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 특위위원장으로 지금 그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고 이번에도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